집을 두 개를 가지고 있네요. 한 채를 더 매수하면 비과세가 깨지는데 헷갈립니다. 3주택이요. 모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청 사안인데 제목이 뭐냐? 비과세를 포기할 거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세무사들은 비과세를 포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함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비과세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또 질문들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이 어떠냐? 30대 초반. 진짜 부러운 나이죠. 30년이라는 시간들을 투자로 쓸 수 있고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기죠. 아직 혼인신고를 못한 신혼부부, 결혼은 했는데 혼인신고는 차마 아직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좋은 거죠.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근데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인 위치는 어디냐? 남편은 인천에 있고 그 다음에 아내는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예, 프리랜서. 그러면은 직장을 만약에 중심으로 집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인천 쪽에서 좀 좋은 데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가구 소득은 둘이 합쳐서 6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거주지는 월세로 있는데 인천 남동구에 있고 활용 가능한 주식, 지금 주식 자체가 3억 있답니다. 30대인데 3억을 먹으면 진짜 잘 모은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투자를 했네요. 역시 엔비디아도 지금 고점이긴 하지만 저는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저는 주식 전문가는 아니니까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3억이나 가지고 있대요. 3억. 그리고 현금 보유는 2천만 원 정도, 당장을 빼지 못한 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출 현황은 한 2억 5천, 사업자 대출을 포함해서 2억 5천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집을 두 개를 가지고 있네요. 의왕의 원효 성경 아파트. 2020년에 2.6억에 매수를 했대요. 예, 그리고 지금 세입자가 2억 정도의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있고, 2020년이면요 전국이 규제 지역일 때죠 거의. 예전에 2000년, 2021년 동두천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었습니다. 진짜 황당하지 않나요? 옛날에 인천의 광안호도 규제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파트가 없는데 규제 지역을 포함시킨 게 너무 웃겼죠. 예, 아무튼 그 규제 지역일 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거주 요건이 붙어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거주 요건이 붙어 있으니까 2020년부터 상생임대인 조건을 충족을 한다고 하는데, 상생임대인이 한시적으로 있었죠. 근데 상생임대인은 그거죠. 만약에 5%만 이제 인상을 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을 세입자가 유지를 해주면은 내가 거주를 하지 않아도, 다주택자라도 마지막 주택을 거주를 하지 않아도 내가 이건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 지역일 때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샀으면요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 임대인 조건을 충족한다는 게 중요한 게, 거주를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요건을 충족을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현 시세는 3억 4천. 2020년대 2.6에서는 3억 4천, 한 8천만 원 정도 벌었네요. 벌었다기보다는 이제 시세가 올라가 있고, 그리고 하나가 인천 솔밥. 여기를 실거주를 했던 모양이에요. 2021년에 2.9억에 매수했는데 남편 명의로, 이건 아내 명의, 남편 명의로 했고 2년 실거주 충족. 예, 이제 사란 거죠. 우리 현재는 여기가 조금은 낡은 아파트니까 월세로 세입자를 받고, 근데 여기 문제가 보금자리론으로 1.9억이네. 이 참 문제가 뭐냐? 여기는 아내의 명의는 규제 지역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상생 임대인으로 좀 충족을 시켜놓고, 남편분은 집을 한 개를 더 못 사죠. 왜냐하면 보금자리론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집을 한 채밖에 보유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1.9억이면은. 그래서 시세는 또 지금 한 6천만 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 질문입니다. 질문. 기존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두 채를 모두 팔고, 지금 이 두 채를 원효 성경이랑 솔밭을 모두 팔고 실거주용으로 한 채를 합쳐서 6억에서 7억대로 갈까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한 채를 더 갭으로 매수를 하는 게 자산이 더 커지는 것 같아서 한 채를 더 매수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원래는 2주택을 하나를 합쳐서 1주택으로 갈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한 채를 더 가져가는 것들을 고민을 했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 채를 더 매수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자녀를 이제 출산을 하게 된다면 이제 혼인 신고를 이제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혼인 합가로 인해서 2주택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에 매도하면 모두가 비과세로 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바뀔 것 같아요. 조금 어떻게 바뀔지 방향은 아직까지 나왔지만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원래 이제 신혼부부가 둘이서 불특정인 사람이 각각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는 이 집들이 각각 한 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2020년, 2021년에 해서 그 이후에 결혼을 하고 신혼으로서 그냥 혼인신고를 아직 안 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혼인신고를 한다고 하면은 5년 이내에 한 채를 팔아야 됩니다.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집을 한 채를 팔면은 이게 집이 지금 혼인신고를 해서 두 채가 되었어도 한 채는 5년 안에 팔면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이 비과세의 5년이 10년으로 이제 앞으로 또 바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바뀔 가능성인데 이건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지금 그런 방향성을 정부에서 내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채를 더 매수하면 이 비과세가 깨지는데, 지금 이 두 채 중에서 플러스 한 채를 더 사는 게 과연 맞는지도 모르고 헷갈립니다. 주식 일부를 매도하고 1억 갭으로 투자를 한 개를 더 하고 싶은데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시흥 장곡동의 숲속마을 1단지입니다. 지금 한 채를 더 추가 매수하는 게 맞는 선택일까요? 아니면은 집을 모두 매도하고 한 채로 갈아타는 게 맞는 것일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좀 이해가 되죠. 상황은 이해가 돼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는 안 했습니다. 근데 아이를 가지려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면은 결혼 전에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지만 돈이 있고 시기적으로 너무 지금 집을 사기 좋은 거예요. 한 채를 더 살까 합칠까 고민하다가 한 채를 더 사기로 마음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세 채가 되면은 비과세가 안 되지 않느냐? 이제 비과세가 안 되는 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채가 비과세가 안 되면은 그냥 뭐 한 채로 뭉치거나 아니면은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는 좀 아쉽지만은 주식으로서 좀 대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엔비디아 또 잘 나가는 주식이니까. 그래서 세 채로 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포지션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3주택을 방어할 수 있는 여윳돈이 있어서 저는 상관이 우선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요. 그 주식을 다 깨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깨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1억만 사용해서 시흥에 있는 장곡동에 있는 숲속마을을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가격들이 많이 좀 좁아졌거든요. 그래서 1억만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2억이 남잖아요. 그리고 또 돈 중에서 한 몇천 정도가 아직까지 현금으로 있기 때문에 3주택으로 가서 뭐 역전세가 되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요거를 저는 뭐 방어를 할 수 있는 비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현금이 주식이 3억이 있으면 지금 수익이 많이 났으면요. 이거를 지금 저점인 부동산으로 옮겨 타는 것들도 일부를 옮겨 타는 겁니다. 전부가 아니라 괜찮다는 생각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3주택이요. 모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놀랍죠? 아니 어떻게 3주택인데 비과세를 가져갈 수 있느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혼인신고 전에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 했으니까요. 남편 명의로 추가를 매수해야 됩니다. 이때 왜 아내 명의로 하면 안 되냐면요. 아내는 지금 의왕에 있는 집을 2020년도에 샀는데 거주 요건이 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에 샀기 때문에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 임대인을 사용해야지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내가 지금 시흥의 집을 한 채를 더 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집을 먼저 팔아야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냐면요. 상생 임대인에 적용을 하고 있는 집을 팔아야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생 임대인은 마지막에 남아야지 비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하고 상생 임대인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내 명의로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요. 이 집은요. 비과세를 하나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전에 남편 명의로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남편의 보금자리를 대환해야 됩니다. 아, 이거 2%대의 보금자리론을 대환하는 게 맞느냐. 지금도 금리가 내려가고 있지만요. 이 금리를 조금 더 낸다고 하더라도 싼 주택을 전세를 끼고 사면은 이거 자체가 보금자리론을 대환해서 이제 인천의 아파트를 좀 그냥 유지를 하고 그리고 집을 한 채를 더 사는 겁니다. 더 살 수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이라서 더 사는데 보금자리론이 있으면은 두 채를 못 사잖아요. 한 채를 못 사기 때문에 보금자리를 일반 금융으로 대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로는요, 금리는 낮지만은 주택 추가 매수가 안 되고요. 대환시 일반 금융으로 금리는 조금 높아지겠지만 해서 남편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해야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시흥집을 사잖아요. 시흥집을 사면은 그 이후에 요 집이 3년 안에 팔면 되니까 3년 동안에 시세를 회복한 물건으로 나중에 이 집 인천의 집을 팔면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추가로 매수를 한 이후에 혼인신고를 해야 돼요. 결혼 전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조건을 맞춰놔야 돼요. 만약에 혼인신고 후에 집을 한 개 사면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개의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지 세 주택이 모두 비과세가 됩니다.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그 결혼 전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결혼 후에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만들어 놓고 결혼 전에, 그다음에 아내는 지금은 상생 임대인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명의를 사용을 남편 명의로 하는 게 좋고, 남편은 보금자리론으로 주택 하나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 금융으로 대환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 되게 어렵게 제가 뭐 여러 가지를 설명했지만 결론은 뭐냐? 추가 매수를 해도 되고 3주택 모두가 비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시흥 장국 아파트는 진보 지역이면서 지금이 저점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흥 장국 아파트는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고 호가가 2억 4천에서 3억 2천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호가가. 근데 6월에 실거래가가 2억 6천에서 2억 9천 5백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옛날에 4억 6천 가까이 올라갔죠. 그러다가 지금 2억대로 떨어졌습니다. 완전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가격의 움직임은 없죠. 그리고 전세를 보면은 호가가 1억 8천에서 2억 2천, 6월에 실거래 전세가를 보면 2억 천에서 2억 2천입니다. 결국은 지금 갭 차이가 한 5천 전으로밖에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게 나면은 1억까지도 날 수 있는데 지금 3억 2천짜리가 안 팔리겠죠. 그런데 이게 1억 8천짜리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2억 천이더라고요. 결국은 호가로 따지면은 제가 볼 때는 5천 전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을요. 전세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파트는 아까 전에 1억 미만으로 산다고 했는데 1억 미만으로도 살 수 있는 물건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택을 3개를 가도 된다는 게 좀 30대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있고 지금 합치기에는 조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3개의 황금 낳는 알들을 운영을 하는 게 그냥 주택을 하나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조금 낫고, 이 3개의 특징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저점을 이용한 3주택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1억 전의 아파트가 비단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 남부권하고 비교하는 것도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각자 좋은 장단점이 있는데 집값이 싸다고 좋은 집이 아니라요. 오를 모멘텀이 있는데 저평가된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수원은 또 올라오고 있고 삼본 중동, 이제 부천 중동입니다. 이런 지역도 1억 전후에 괜찮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기준 자체는 6억 이하의 1000세대 이상의 1억 전후의 갭투자 아파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갭투자 나쁘게만 본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뭐 세입자들 많이 늘려주잖아요. 그래 나쁜 건 아닌데 사람들이 인식이 그래서 제가 이걸 적었습니다. 그래서 비단 시흥만 보지 말고 요런 삼본 중동 수원 같은 경우도 요런 가격대에서 살 수 있는 게 좀 1억 미만입니다. 1억 미만으로 살 수 있는 게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물건들 중에서. 그래서 오늘 추가 매수를 해도 되지만요. 그 하나만 집중하지 말고 다양한 데의 가격과 입지의 우위들을 조금은 확인을 한 다음에 가는 게 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이런 1억대, 2억대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멤버십에서도 지금 그걸 1억 전후, 1억 이하의 아파트 20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이제 7시에 멤버십 하는 거는 이제 2억대, 2억 전후의 아파트 20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겁니다. 1000세대 이상이고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래서
뭐 우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그렇게 갭이 좀 좁아지는 지역들이 조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한번 유심히 살펴봐서 비교 우위를 좀 해서 시흥만 이렇게 좋다가 아니라 이런 경기 남부권 3번 중동 수원들도 같이 보면서 추가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상황에 따라 똘똘한 한 채 1주택으로 갈아타는 것들을 방향을 잡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물건 자체가 시흥도 아주 오래 갈 물건은 아니거든요. 시흥 같은 경우도 사실 진보하는 지역이긴 한 게 뭐 거기에 월판선도 들어오고 이제 그 지역에 원래는 섬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 섬이 장현지구가 연결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도시의 인프라들이 조금은 더 확장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장곡역에서 한 코스만 더 가면은 신안산선과 그다음에 서해선과 그다음에 월판선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고 있는 시흥시청역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진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가도 괜찮고 지금은 좋은 진보하는 입지입니다. 다만 이거 자체를 오래 가져가는 것보다 나중에는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고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2억 6천에 매수를 했고 현재 효과가 3억 6천에 4억이면 돈을 번 겁니다. 근데 요거는 좀 잃었죠. 그래서 요것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좀 일어날 가능성들이 이제 의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시세 차익 좀 있고 지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아파트인데 그보다 이 인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가격이 움직임들이 아직 이제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움직이는 부분들도 보고 이 두 개를 나중에 합쳐서 한 개의 똘똘한 한 채를 이제 만약에 추가로 더 매수를 한다면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나의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것들의 방향성은 나중에 잡아야 된다. 다만 3주택부터는요 이제 누진세에 대한 걸 조심해야 됩니다. 2주택은요 양도세가 누진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주택을 일반 세율로 팔고 나머지 하나는 비과세로 팔아서 1년 안에 이 두 개를 판다고 하더라도 세 구간의 과세 구간들이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3주택이 되면요. 세 개를 팔면요. 과세 구간에 누진세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뭐 두 개 같은 경우는 한 해에 팔더라도 나중에 해를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물건을 팔아야지 누진세 적용도 안 받고 이제 세금에 대한 혜택들도 조금은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나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비과세인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경우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거 요게 이제 좀 나중에 큰 방향성이 되면 되겠고 개인적으로는 인천이 연고지이기 때문에 인천에 살지만요 이 똘똘한 한 채를 갈아탈 때는 투자를 별도로 서울로 하는 방향으로 서울이나 더 좋은 경기권의 상급지로 가는 방향으로 좀 잘 잡아서 투자를 좀 이어나갔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대 초반에는 3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20대랑 30대는요 자산을 가지고 시간을 사는 게 맞거든요. 자산을 가지고 시간을 사야 됩니다. 자산을 시간에 맡겨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급여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 이렇게 빨리 뭔가를 여러 개를 다양하게 해보면요 위기를 이기는 담력과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훈련시켜서 자산을 은퇴까지 잘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가져봅니다.